오늘은 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관계사. 근데 관계사란 무엇인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불러요. 요거를 완전히 기존의 틀을 깨고 실전용으로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고, 두 문장을 주고서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쳐라. 이건 중학교 과정이고요. 알아두면 좋기는 하나 고등학생이고 나는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알아내겠다. 그 두 가지가 목적이라 그런다면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요 그림 계속 보고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앞에 있는 강의를 들으셨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패턴이 영어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왜 얘랑 얘가 짧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왜 짧지 않은가? 준동사라는 거, 준동사가 이용이 되게 되면은 요놈과 요놈이 길게 늘어난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단 말이죠. 준동사. 즉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이용되게 되면 길어진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는데, 관계사라는 것이 이용이 돼도 얘랑 얘가 길어져요. 자, 왜 길어지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얘랑 얘가 왜 길어질까를 가장 제1 목표로 두고 그것과 관계된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될 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서 요 대명사, 부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결론을 봅시다. 놀랍게 형용사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정확히 들어가게 되면 얘는 대명사 맞고 부사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문법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문제를 정확히 풀고 해석하고 맞추고 점수 받고, 그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죠. 저는 거기에만 목표를 맞춰서 공부를 할 거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라는 말을 선생님이 쓰시는 순간, 아, 이거는 형용사다. 형용사 만들어주는 놈이다. 정확히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놈이다. 가 정확한데 그냥 형용사로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형용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로 했죠. 우리말에 어떤에 해당하면 길건 짧건 형용사다라는 거를 첫 강의 때 했어요. 그때 내가 형용사가 길건 짧건이라고 했을 때 그 길던지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얘는 긴 형용사를 만들어준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형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답니까? 관계사 자체는 해석하지 않아요. 선생님, 관계사가 뭔데요?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했죠. who, whom, whose, which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에서는 장소 나오면은 where, 시간 나오면은 when, 혹시 the way가 나오면은 how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라. the reason 스펠링이 조금 이상하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요. the reason 나오게 되면은 뒤에 y 나와라. 둘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게 아니에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가장 독해할 때 많이 사용되는 놈들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되니까는 왜 경우의 수라는 말을 쓰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관계사 자체는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요런 단어들을 만나면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는 밑에서 나오니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관계사라고 하는구나. 이쪽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관계부사라고 부르는데 어찌됐건 여기 나와 있는 스펠링을 해석하지 않는구나. 해석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남은 단어들을 가지고 형용사로 해석한다. 결론이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왜? 형용사라는 말을 했으니까는 남은 단어를 가지고 형용사로 해석한다는 게 뭔가요? 라고 한다 그런다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he man. 나 그 남자 사랑해. 잠깐만요. 색칠을 좀 잘못했으니까는 다시. I love the man. 나 그 남자 사랑해. 그 다음에 관계사 자체는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관계대명사 후가 있으니까 얘를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남은 단어들이 존재해요. 여기 남은 단어. 관계대명사 뒤에 남은 saved my life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남아있단 말이죠. 요거를 형용사로 해석한다고요. 형용사라고. 형용사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으면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해서 다자를 붙일 텐데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 해서 다자를 붙일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냐? 어떤으로 해석하라고요? 선생님, 어떤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뭡니까? 맨은 맨인데 도대체 어떤 맨이냐? saved my life 한 놈이다.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원리는 알겠죠? 이 관대라고 하는 놈 자체는 해석을 하지 않고 뒤에 요런 단어들이 남는데 이 단어를 형용사로 빵 때려주는 거구나. 결국 후는 해석조차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일단 해석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로 가리킨다는 말이 뭐냐? 여기 경우의 수로 가리킨다고 했는데 경우의 수라는 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10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0번. 관계대명사의, 그러니까 관계사의 종류랑 그 종류가 나온 다음에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법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단 해석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요. 종류랑 실전 해석. 자, 그러면 후랑 훔부터 알아볼 텐데 일단은 훔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거 후 설명하면서 해드릴게요. 일단 후에 경우의 수를 알아볼게요. 이때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후를 가장 어릴 때 누구, 누가 라는 말로 공부를 했어요. 의문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관계사니까 정확히는 관계대명사니까는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후의 경우의 수가 끝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후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 가장 어릴 때 공부했던 의문사로서의 누구, 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문장과 요 문장은 글씨체를 다르게 해놨는데 왜 그랬냐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의문사로서
누가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석을 할 때 who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봐가지고 되는 놈으로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나는 알고 있어요.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지. who you are. 혹은 who are you 할 때 그놈이죠. 물론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주동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얘를 누구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관계대명사는 안 될까요? 관계대명사?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얘를 해석하지 말고 얘를 형용사로 때리라 그랬는데 때리려고 그런다면 여기 뭐 명사 같은 게 있어야지 때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맨은 맨인데 어떤 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어릴 때 공부했던 의문사 후였다. 누구란 뜻이었다. 그래서 후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는 일단 누구라고 해석을 해봐서 해석이 되면 끝. 근데 해석이 안 되면은 그거는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누구로 해석이 안 되면 관계대명사니까 해석을 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문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whom도 살펴볼까 생각해요. 이것은 may be difficult,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이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for는 누구누구한테의 뜻도 있죠. 이거는 사람들한테 어려울 것 같아. 누가 외롭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로. 그럼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외롭다해서 다자 떼버리고 외로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문장에서 뽑아온 건데 이 디스가 뭔지 저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어떤에 해당하는 거니까 형용사구나. 근데 형용사가 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해석은 안 하지만 총 3단어로 늘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whom도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who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문사 whom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쓰기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써요. whom do you love? 이때 m이 붙어 있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게 좋아요. m은 우리나라 말의 발음으로 따지게 되면 자음, 미음에 해당하죠. m. 그러니까 이걸 목적어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어. 혹은 목적격이다. 즉 who라는 단어를 목적어로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whom을 써요. 그럼 목적어라는 말은 우리말에 를 붙는 거, 을이 붙는 말이니까 이때 whom은 누가가 아니라 누구를로 해석할 때는 누구를로 해석이 되는 의문사일 경우에는 whom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Whom do you hate? 너 누구를 싫어해? Whom do you love? 넌 누구를 좋아해? 라고 해서 원래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whom을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그러면 whom의 경우의 수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일 경우에는 누구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 whom이 관계대명사면 해석하지 않는 거고요. 이 문장을 볼까요? 나는 그 남자 사랑해. 누구를 너는 만났다 공원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로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는 관계 대명사겠구나. 그러면 해석하지 말아야지.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맨은 맨인데 어떤 맨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맨이냐 하게 되면 당신이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나는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맨은 맨인데 네가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주어 I, 러브 동사, 동사 여기 있네요. 그럼 목적어가 얼만큼이냐? 이만큼이다. 목적어가 the man, whom, you, met, in the park. 더 길게 만들 수 있죠. in the park. 여기다 뭐 yesterday 하나 넣으면은 한 단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어제 공원에서 만났었던 그 남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벌써 길어진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관계 대명사 whom이라는 놈 때문에 형용사가 길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긴 형용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who랑 whom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로 공부한다. 경우의 수로. 누구라고 해석이 안 되면은 그놈은 관계 대명사니까 해석 자체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단 마음의 준비를 해라.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이제 형용사가 나오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 예문을 통해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여기 02라고 하는 것은 뭐 수능 2002년도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제가 옛날 거를 뽑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 관계대명사를 연습을 할 텐데, 사실 이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도대체 무슨 패턴이냐? 일단 보고 난 뒤에 패턴을 보도록 하죠. A child, 알라죠, 알라, 꼬맹이. 후가 나왔다. 누가 잘 수 없다. 갑자기 I, 누가 잘 수 없다. 해석이 안 되는 걸. 그렇다 그런다면 너는 관계 대명사겠구나. 그럼 해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I는 I인데 어떤 I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겠구먼. couldn't sleep, 잘 수 없는 아이. 근데 아직 동사가 안 나왔죠. 왜요? 문장에서는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패턴을 읽지 마세요.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동사가 안 나왔죠. 지금 이 문장. 그럼 계속 봐요. 잘 수 없는 아이구나. with 뭐뭐와 함께인데 라이트 오프와 함께. 쫄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단어 문제일 뿐이에요.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라이트 오프와 함께니까는 라이트를 끄고선, 라이트를 오프 상태로 두고서는 즉 불 끄고서는 잘 수 없는 아이구나. 동사가 나왔나? 아직도 안 나왔네. at age 5. 나이가 나왔네. 5살 때. 근데 may라고 하고 있는 조동사가 보이고 있어요. 조동사. 이제 동사가 나온 거예요. child가 주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5살 때는 불 오프 상태와 함께, 즉 불 끄고서는 잘 수 없었던 아이가, 은는 이가가 여기서 끝나요. 주어가 이만큼이란 얘기죠. 주어가 이만큼이라고요. 주어가 이만큼. 아이가 may enjoy,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A ghost story, 귀신 이야기를. 역시 이 문장의 패턴도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주어가 좀 긴 편이죠. 이런 아이가 귀신 이야기를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years later, 이거는 뭐 그냥 부사니까 수년 뒤에 정도가 되겠죠. 수년 뒤에는 귀신 이야기를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다면, 이렇게 주어 뒤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 동사가 확 찢긴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주어가 나오면은 뒤에 동사가 나오겠거니, 당연히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I love you처럼 I가 나오고 love가 바로 나오면은 바로 주어가 I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love가 동사라는 걸 알고 해석을 해버리겠는데, 지금처럼 주어가 나온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상을 해야 돼요. 이거 주어 짧지 않다. 이거 길다. 길다라는 걸 일단 예상을 하셔야 돼요. 길다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꿀팁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주어가 나왔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꿀팁.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이거 어떤 이란 말인데? 그러면 일단은 주어가 길어졌으니까 동사부터 찾아두자. 동사를 찾아두게 되면은 그 앞까지가 싹 다 형용사야. 어떤 에 해당하는 말이야. 라고 해놓고서는 쭉 뒤로 가시면서 동사를 찾되 첫 번째 나오는 놈은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놈은 형용사로 해석할 놈이고 진퉁이는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동사. 여기 있네요. 아까 본 거지만. 그래서 결론.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만났다. 첫 번째 보이는 놈을 쌩 까고 두 번째 놈을 찾으러 가라. 걔가 이 문장의 진퉁이 동사다. 거의 99% 얘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99% 했으니까 100%를 알려주세요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100문장 중에 99문장만 해석할 거야. 한 문장은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일단 나는 100개 중에 99개만 해석할 거야. 그렇게도 99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는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저절로 보이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론. 관계대명사가 이용되면 주동이 찢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경우의 수로 공부해버리면 아예 속이 편하다.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예문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버리고요. Some participant. participant라는 단어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르쳐 줄 거예요. participant는 참여자. 주로 어떤 거? 심리 실험 같은 거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을 많이 가르쳐요. 몇몇 참여자들은 주어네. stood 동사 바로 나왔네. 서 있었어요. next to는 통째로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단어예요. 뭐뭐 옆에죠. 몇몇 참여자들이 서 있었답니다. 삐리리 옆에. 삐리리는 가까운 친구들 옆에 서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끝났고 동사도 끝났어요. 이제 동사는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방금 한 말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주어 다음에는 동사 하나 나와요. 두 개도 있던데요? 그 두 개는 and로 연결시켰겠죠. I like and love you. 이렇게 and로는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랑 약간 동떨어져 있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몇몇 참여자들이 서 있었답니다. 가까운 친구들 곁에. 누구를? 말도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답니다. 가까운 친구.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냐? 그들은 당연히 참여자들이겠죠. had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해석법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have나 had 해석 안 해요. 얘만 과거를 해석하게 되면 해석 다 돼요. 그럼 친구는 친구인데 요 대인은 참여자들이니까 아예 해석을 참여자로 해석할 거예요. 그 참여자들이 알고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 옆에 서 있었다. A long time은 오랫동안이니까 이제 얘를 이쁘게 해석을 해보면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가까운 친구. 그 옆에 서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면 된답니다. 자, an old man. 노인이라고도 되고 늙은 아저씨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늙은 아저씨 whom 누구를 말을 만들어 보세요. 누구를 지금 들어갈 차례인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 안 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패턴대로 동사부터 찾아놔야겠다. 첫 번째 동사 무시하고 두 번째 동사 was가 보이네. 맞아요. was가 동사예요. 그렇다면 man은 man인데 어떤 man인지 지금부터 봐야겠다. 어떤 man이냐. 사회가 consider
생각하는 거죠. 물론 고려하다의 뜻이 맞긴 맞는데 생각하다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답니다. 사회가 생각한대요. 이건 거지를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건 거지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컨시더라는 단어를 공부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컨시더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는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consider A, B 패턴처럼 A를 B라고 생각하다. 따로 패턴을 외워둬야 되는 그런 동사가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consider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consider를 왜 거지를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지? 그건 여러분들이 consider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consider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모를 뿐이니까 이건 나중에 연습하면 해결이 돼요. 그럼 사회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드맨이 그 사람이 뭐 어땠다고? was coming. 왔대요. 터월들은 쪼그르죠. 그 사람 쪽으로, 그쪽으로 왔대요. 아, 사회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올드맨?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딱 봐도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 이때 딱 본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그 누가 보더라도 그런 느낌일 뿐이에요. 방금 제가 해석한 거는 영어 해석이 아니라 국어적으로 말을 이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직역은 사회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올드맨이에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사회가 거지라고 생각한다고? 아, 사회적으로 볼 때 딱 봐도 누가 보더라도 거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남루한 차림의 올드맨이 그한테 다가왔구나. 뒤는 필요 없죠. 프롬 어크로스 더 파킹랏. 어떤 주차장을 가로질러부터 이런 식으로 뜻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예문 좀 중요한 예문입니다. 요 예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를 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135 year old woman. 그러면 한 명의 35세 드신 여성 동무, 여성. 후가 나왔네? 동사 찾으러 가야지. used up until 여러분들은 곧 이 35세 여성이라는 이 단어가 주어인데 동사는 한참 뒤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볼까요?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35세 여성. 후니까 해석하지 말아야지. 유스턴은 이거는 뭐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몸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죠. 럽 문지르다. 아, 문지르곤 했던 여성이구나. 뭘 문지르지? 아, 그녀의 눈을 문지르곤 했던 여성이구나. 눈 비비는 거네. 위드 무엇을 가지고? 그녀의 손을 가지고. 뜻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손을 가지고 그녀의 눈을 문지르고 했던 여성. 아직도 말이 안 끝났어요. until 뭐 할 때까지. 이때 데이는 요걸 말해요. I 즉 복수잖아요. 자, 뭐 할 때까지? 그 눈이 became sore. sore의 뜻은 쓰라린 이런 뜻이에요. 눈이 쓰라려지고 그리고 and infected 감염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끝난 거예요. 여성은 여성인데 눈이 쓰라리고 눈이 감염될 때까지 손을 가지고 그녀의 눈을 마구마구 비볐었던 여성이라고 해서 여기서 얻는 이가 주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어가 이만큼이라고요. 관계대명사가 이용이 되면서 이렇게 길어진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다음에 이 find 해석도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find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학원에서 저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find A, B 패턴을 외우자라고 해가지고 consider와 함께 외우는 패턴이었죠. find A, B. A가 B 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다. 이렇게 공부했죠. A가 특히 여기 은는이가 붙이는 거였죠. 자, 일단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find A, B. 자, 그러면 이런 여성이 A가 B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일단 이거는 find라는 문장 패턴을 아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은 관계대명사 설명은 끝난 거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find A, B 패턴을 아느냐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성이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데 이게 뭐지? 이게 가짜라니까요. 그럼 진짜 찾으러 가야겠네요. 네, 이거 가짜 진짜 그거예요. 그러면 90%의 확률로 2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느냐? put on 메이크업. put on은 wear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은 화장이죠. 그리고 기억나나요? 미국 애들은 몸에 달라붙는 모든 곳에 wear를 쓴다고. 모자도 wear, 양말도 wear, 반지도 wear, 셔츠도 wear. 심지어는 화장도 우리 하게 되면은 얼굴에 달라붙으니까 그것도 wear. 그러므로 요거는 하다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건 뭐냐? 화장하는 것. 화장하는 게 도움이 된다. 뭐 했을 때 be tempted to는 그냥 단어니까는 그냥 휙 지나갈 거예요. 유혹받다예요. 삐리리 하려고 유혹받다. love. 문지르려고 유혹을 받을 때. 이독해는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 습관을 말하는데 자꾸 눈을 비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고쳤냐? 눈을 문지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땐 아예 눈을 문지르는 대신에 화장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눈 문지르던 아줌마가 발견하였다라는 그런 독해예요. 자, 문장 패턴이 길어도 여러분들은 배운 것만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답니다. 배운 거를 뭐를 활용했냐? 주어가 길어졌다. 이만큼이다 주어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 가주어 진주어 할 때 공부했죠. 물론 얘는 감옥 진목이라고 해가지고 감옥 진목도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그때 했을 거예요 아마. 감옥 진목. 이게 뭔지 모르겠다. 뒤를 보니 나와 있다. 이것만 알면은 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후는 다음 문장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제 후나 훔은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이분도 중요한 수거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people 사람들 또 나왔네. 관계대명사. set은 그냥 지나가고 여기 tend to 동사 나와 있다.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맞냐? 맞아요. 그러면 set은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set은 우리말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팅하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해석 다 돼요. 세팅하다. 높은 기대를 세팅하는 사람들. 이때 그러면 기대를 높게 설정하다. 그 정도의 의미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높은 기대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어치브란 단어 아시면 되죠. 성취하는 경향이 있다. 뭐는 더 많이의 뜻도 있어요. 협상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석하게 되면은 높은 기대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협상에서 더 많은 거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성취하느냐?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후가 나왔잖아요. set low goals. 이건 사실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 주동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해도 불구하고 라는 게 다시 좀 색칠을 바꾸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장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도 불구하고 문장 다시 볼까요?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 두는 사람들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보다는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주동이 나오게 되면 이 문장은 길어지겠죠. 근데 길어져 봤자 앞에 이분 도우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뼈대는 얘네들이 성취하는 경향이 있어. 얘네보다. 근데 어떤 놈들이냐? 요런 놈들. 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서 길어졌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랑 훔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펴